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유산균, 그러니까 유익균이죠. 우리 몸속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 왜 몸에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단sve지방산입니다. 단sve지방산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좋은 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좋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 균들은 좋고 나쁜 건 없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열심히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유익균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유해균인데 어떤 면에서 이 유익균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제 그거를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단세지방산이요, 유익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유익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먹고 자라죠.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수용성이라는 물에 녹는다는 거겠죠. 불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바나나, 사과, 양배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이고요. 불용성은 이제 그러니까 식이섬유에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이제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샐러리 생각해 보세요. 샐러리가 물에 녹는 건 상상이 안 되죠. 이 샐러리 같은 건 불용성인 거예요. 그런 거. 뭐 또 뭐가 있죠? 실거리 뭐 이런 거. 열무에 그런 것들은 물에 안 녹겠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사과 껍질도 그렇겠죠. 사과에도 사과 안은 수용성이고 사과 밖은 이제 불용성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대장으로 가서 변에 부피를 키워주니까 변량을 좌우하겠죠. 이제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식이섬유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데요. 어쨌든 유익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 이런 걸 먹고 이제 자라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초산, 식초의 초산 같은 거, 낙산, 뷰티르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프로피온산, 이렇게 산으로 끝나는 물질을 많이 만든단 말이죠. 이 산으로, 그리고 또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게 젖산. 이제 젖산, 아무튼 다 산으로 끝나요. 젖산은 단세지방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으로 끝나는 물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유산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산을 만들어내는 물질들. 자, 이런 유산, 이런 단세지방산이나 젖산이 뱃속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단세지방산은요, 대장 있죠. 대장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 이 단세지방산이 많이 없으면 대장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장 상피세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에는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혈당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지시를 내리는 호르몬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약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세지방산이 이 GLP 호르몬의 액티베이터가 된다는 거죠. 즉, 단세지방산이 많으면 이 GLP 호르몬이 잘 나와서 인슐린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의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당뇨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비만도 인슐린 저항성의 일종이잖아요. 혈당이 너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과정에서 당이 춤추면서 계속 저혈당이 됐을 때 단 것을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이게 곧 지방이 되는 거니까 장이 건강하면 비만이라든가 당뇨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이 바로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 이 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세지방산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이 알레르기가 자꾸 면역의 과민 반응으로서 많아지는 이유가 이 면역세포가 조절 T세포라고 있어요. T레그 세포라고 있는데 조절 T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알레르기의 과민 반응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세지방산이
이 미성숙한 T세포를 잘 성숙하게 해가지고 조절 T세포의 분할을 도와주니까요. 알레르기의 과민 반응을 많이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나 뭐 여러 가지 질환들 있잖아요. 두드러기나 이런 데 유산균을 기본으로 이제 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단세지방산은 암을 예방을 합니다. 이게 암세포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살았다가 없어졌다가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계속 이렇게 제어하고 없애주기 때문이죠.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이 면역세포가 제어를 못하면 암이 이제 커져서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는 건데요. 이 단세지방산이 암세포의 자연사를 촉진하고 그 발암물질을 만드는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이 암 예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 단세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럼 장이 산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pH가 산 쪽으로 가잖아요. 약산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유해균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균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또 이제 약국에 오셔가지고 그 유산균 찾는 분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 이래요. 설사가 너무 심한 분들,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먹으면 다 먹자마자 화장실 가는 분들도 많이 오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요즘 방송에서 뭐 비만균, 날씬균 이래가지고 장이 나쁘면 살이 찐다, 장이 나쁘면 피곤하다 이거 알고 계셔가지고 좀 다이어트 목적으로 찾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꼭 권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장이라기보다 변에서 가스가 많이 차고 변 냄새가 좀 지독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꼭 유산균을 드셔가지고 장내 균총을 교정해 주라고 충고를 해드리거든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변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은 바로 유해균이 많다는 증거고요. 이 유해균들이 많게 되면 장 누수가 일어나요. 장 누수가 뭐냐면은 장이라는 것이요, 관문이거든요. 음식이 혈액으로 변하는 관문. 즉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거는 못 들어가야 돼요. 나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장누수인데, 이 장누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나쁜 균들이 내뿜는 독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세균들이 들어가면 폐혈증이 오는 것이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독소가 많아지면 두통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테니까 이런 것들, 즉 나는 설사도 없고 변비도 없고 하루에 한 번씩 변 꼬박꼬박 봐 하더라도 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거나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이러면 본인에게 맞는 균들을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세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것보다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균들이 너무 많아요. 균 종류도 너무 많고, 또 균이 어떻게 하면 장까지 살아가는가 뭐 이런 거. 아무튼 유산균 시장이 너무 커서 혼자 고민하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같이 고민하다 보면 본인이 보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까지도 전문가들이 찾아주니까 이 전문가들과의 상담, 즉 단골 약사를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실력 있는 약사님은 엄청 많거든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